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모델은 220마력인데 토크가 24kg/ms B라는 모델은 200마력인데 토크가 28kg/m입니다. A라는 모델이 출력이 10%더 높은데 토크는 B라는 모델이 4kg/m가 더 높은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요? 정말 고민되네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자, 출력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출력은 토크 곱하기 RPM으로 나오는 시간당 일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출력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높으면 그 자동차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력이 낮으면 그 낮은 비율만큼 시간당 일률이 떨어집니다. 토크는 뭔가요? 토크는 힘입니다. 힘. 출력에는 RPM, 분당 회전수가 붙으니까 이건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 개념인데 토크는 그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작용하는 힘입니다. 엔진이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V6, V8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지만 어쨌든 직선 운동입니다.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데 직선 운동에서 발휘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가 곧 회전할 때 비트는 힘. 그래서 비틀린 모멘트의 그 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토크는 이거예요. 얼마나 세게 비트느냐. 얼마나 세게 비트느냐는 얼마나 강한 힘으로 차를 밀어줄 수 있도록 힘이 작용하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220마력에서 왜 24kg/ps밖에 안 나오는 차가 있고 200마력인데 왜 28kg/ps의 차가 나오는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본 개념에 나와요. 토크 곱하기 RPM. A라는 모델은 RPM을 더 높게 사용해서 출력을 높인 거고 약한 힘만큼 더 RPM을 높여서 220마력이라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B라는 모델은 토크는 강한데 RPM을 상대적으로 낮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모델은 어떤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일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참 바뀔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 먼저 좋은 사람은요. 나는 일상 영역에서 한 2000에서 4000 RPM 그 정도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차가 나갔으면 좋겠고 굼뜬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어. 200마력이라도 그 200마력을 최대한 내가 느낄 수 있게 아주 좀 잘 달리는 차 없나? 그러면 토크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토크가 바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모델이 220마력을 낼 때 대략적으로 6000에서 6500rpm까지 높여야 220마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220마력으로 운전하시려면 일단부터 계속 6500rpm으로 왕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 비로소 220마력의 힘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스포츠 운전, 서킷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 차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적으로 그렇게 운전 안 하죠. 2000에서 4000 rpm 그 정도만 흔히 사용하는 가용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가 조금 더 빨리 시원시원하게 나가길 원한다 그러면 토크 수치에 집중하시고 같은 비슷한 배기량의 비슷한 경쟁 모델이라면 최대한 토크 수치가 높은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맞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요. 토크 곱하기 RPM이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24kg/ps의 토크가 2000rpm에서 내는 힘과 28kg/ps의 토크가 2000rpm에서 내는 힘 계산해 보면 딱 나오죠? 네. 3000rpm, 4000rpm 비율적으로 당연히 28kg/ps의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엔진이 일상적인 영역에서 더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토크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힘이 다 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크 밴드라는 게 있어요. 최대 토크가 언제부터 발휘돼서 어느 RPM까지 유지되는가, 그 그래프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엔진의 토크를 높이려면 같은 배기량에서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토크 수치가 높은 엔진들이 보통 토크 밴드가 더 두텁게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특성을 대부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기량에 비슷한 출력인데 토크가 높아? 그러면 이 차는 보다 낮은 RPM에서 좋은 성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00마력짜리 차야 내 차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200마력짜리 차를 평상시에 사용하실 때 대충 어느 정도 출력을 사용하시냐면 보통 한 100마력 내외 사용하실 겁니다. 절반 정도 사용하실 거예요. 3000rpm 왔다 갔다 일상 영역에서는 딱 그 정도 사용하는데 그 차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 곱하기 RPM이 곧 그 당시에 발휘하는 그때의 출력이거든요. 물론 무조건 곱한다고 이게 출력이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출력을 구하는 공식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공식으로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토크 곱하기 RPM 하면 비슷하게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마력짜리라도 보통 100마력 정도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최대 출력이 바로바로 발휘되는 리니어한 특성의 자동차를 딱 경험하게 되면 까무러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게 200마력이 400마력처럼 느껴져서 까무러치게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는 200마력짜리 자동차를 평소 반밖에 못 쓰다가 전기차는 그 반밖에 못 쓰던 출력을 100% 다 쓸 수 있게끔 초반부터 보통 전기차는 5000rpm 정도부터 최대 출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의 5000rpm이 RPM의 비율로 보면 내연차의 한 2000rpm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영역에서 바로바로 낼 수 있는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0마력의 전기차를 200마력을 다 신호 대기에서 다음 신호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마력짜리 내연차도 일단부터 6000rpm으로 계속 왕 하고 밟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전기차에서 느꼈던 그 성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연비도 확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안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최대한 체감 성능이 좋은 그런 특성의 엔진, 자동차를 원한다 그러시면 같은 출력이라도 혹은 약간 상대적으로 출력이 떨어지더라도 최대 토크가 높은 그런 엔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독일차가 내구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일본차가 내구성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독일차의 엔진 세팅이 같은 배기량에서 토크 수치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차의 200마력은 국산차나 일본차 200마력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낮은 RPM에서도 비율적 출력이 잘 나와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토크가 높으니까 같은 2000rpm에서 출력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체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브랜드는 자연흡기 세팅들을 그동안 많이 만져왔고, 그 다음에 출력이 떨어지는 거를 배기량을 조금 높이거나 혹은 회전수를 높게 써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 토크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200마력이라고 했는데 왜 독일차보다 같은 2000rpm, 3000rpm에서 이렇게 심심하지? 토크 곱하기 RPM이니까 당연히 심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이건 내구성에 있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내구성이 좋아. 이 내구성이라는 건 힘을 얼마나 여유 있게 내느냐, 그리고 그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에서 마진을 얼마나 남겨놓고 그 힘을 아껴서 사용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조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재료, 이런 것들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고선까지는 이게 아주 막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브랜드는 토크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서
실제 가용 영역에서 시원시원한 힘을 내는가 하면 어떤 모델은 출력은 높은데 토크를 많이 설정을 하지 않고 쥐어짜면 힘이 나오는데 쥐어짜지 않으면 좀 심심하게 세팅을 해놨다. 그럼 당연히 후자의 모델이 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한번 사가지고 문제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크 수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오히려 본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차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배기량 대비 토크가 약간 좀 낮더라도 잘 검증되고 이 엔진이랑 이 자동차는 오래 사용해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출력과 토크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일상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좀 스포츠 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답함 없이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런 엔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시면 출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최대 토크 수치가 높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본인의 목적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모델, 한 번 사면 속색이지 않는 엔진 계통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는 차를 원하신다면 이 토크 수치가 높은 차는 좀 피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는 자동차들은 거의 다 터보차저 과급 장치를 기준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연흡기, 과급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출력과 토크 요거 관계만 딱 집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